내가 자랑스러워 보다는 네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네가 드디어 이것을 해냈구나. 와, 이거 참 잘했어 보다는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 라고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로 하여금 동기유발이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과정을 조금 더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발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개방적인 발문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우리 쌤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좀 추울 때일수록 좀 든든히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좀 운동을 틈틈이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겨울 동안 좀 체력을 잘 보강을 하셔서 또 겨울 행사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잘 해나가시려면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겨울 좀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좀 흥미를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 서적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거의 끼고 살다시피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구성주의에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형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접목하면서 제 스스로 좀 제 안에 기존에 있던 틀들을 조금 깨가는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느끼고 있는 칭찬과 격려에 대한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던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되었던 좀 한 번쯤은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전달해드리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쌤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들으시고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 번쯤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께, 학부모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또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 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칭찬과 격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칭찬에 대한 또 새로운 대안을 또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이라는 것은 언어적 보상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언어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흔히 말하는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들의 그 행동 수정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의미 없는 칭찬은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칭찬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요즘 제가 바뀌고 있는 제 칭찬에 대한 생각은 칭찬은 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의미 없는 칭찬을 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칭찬이 아닌 되도록이면 다른 것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언어적 보상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칭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 해낸 결과 또는 수행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언어적인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이것은 확실히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에 따라 칭찬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칭찬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그 칭찬의 부정적인 것을 대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칭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을 결과 중심에 몰아넣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이 언제 가장 많이 칭찬을 해주시나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찬이잖아요. 아이가 멋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그림 잘 그렸구나. 너무 멋지게 그렸어. 그리고 아이가 또 숙제를 무엇인가를 잘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 너무 잘했다.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잘했네.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와 100점을 맞았어. 어쩜 이렇게 너 이렇게 똑똑하니? 라고 이렇게 대부분 칭찬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죠? 바로 결과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만 치우치다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결과만 완벽하게 만들어내면 돼. 라는 좀 결과지향주의로 아이들이 좀 흐를 수 있다라는 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받아쓰기 시험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나서 100점, 90점, 80점 점수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 이거 다 맞았는데 왜 100점이라고 안 해줘요? 선생님, 이 친구는 이거 틀렸는데 왜 90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점수를 쓰지 않는 것은 점수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목표는 무엇이 되냐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 것이 좋은 거고 당연한 거고 100점 이왕이면 100점을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가 100점을 맞고 90점을 맞고 80점을 맞는 거 선생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이 받아쓰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애썼을지 선생님은 그것만 봐. 그래서 너희가 100점을 안 맞아도 돼. 선생님도 어렸을 때 받아쓰기 보면 30점, 40점 맞았어. 그런데 어때?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지? 결과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선생님은 과정이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점수를 가지고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점수를 제가 매겨주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요. 나 100점 맞았는데 너 70점 맞았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 70점 맞은 아이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나는 100 그래? 그럼 100점만 맞으면 되겠네? 하면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 그러면 난 친구 거 보고 해야지. 그럼 나는 친구가 하는 것처럼 해서 100점을 맞아야지. 이렇게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에만 치우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옳지 못한 방법으로 결과를 좀 완성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칭찬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결과에만 치우친 칭찬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많이 경험하고 많이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결과 중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결과에만 치우친 칭찬보다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주셨으면 또는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즉각적인 그 행동 수정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리 잘했어 라는 칭찬을 해줬을 때 주변 아이들은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칭찬을 받겠구나. 정리하지 않던 아이가 정리를 하게 돼요. 또 다른 행동을 보고 교사가 칭찬을 해주며 그렇게 하지 않던 아이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칭찬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주체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남을 좀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더 증가할 수 있는 활동에 내 생각이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실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과정을 즐겨가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오로지 하나의 목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저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행동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주체성이 떨어지고 좀 그런 결과가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해 본 것 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결과를 너무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고 그 행동 안에서 그 아이의 주체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지? 나도 이렇게 아이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아이를 이렇게 막 언어적인 보상도 많이 해주는데 왜 아이가 행동이 수정이 되지 않고 더 발전하지 못하지? 라는 의문을 늘 가졌던 것이 그런 이유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칭찬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격려도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보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칭찬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는 그거죠. 아이가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다독여가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 그게 격려예요. 마지막에 잘했어. 이거는 결과에 대한 칭찬이지 그것은 격려가 아닙니다.
격려의 진정한 의미는 과정 가운데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개입하셔서 그 아이가 그 과정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격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칭찬은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칭찬을 하지는 않죠, 잘. 대부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격려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을 즐기면서 받아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야 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놓고 함께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격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격려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수가 가방을 매야 하는데 가방을 잘 매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좀 걸렸는지 가방을 못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잘 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영희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영희가 철수를 도와줬구나.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칭찬인데, 격려란 영희가 가방을 매기 어려웠던 철수를 도와주었구나. 그래서 철수가 가방 매는데 굉장히 편했을 것 같아. 그래서 철수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영희가 도와주었구나. 영희 대단해. 영희 참 잘했어. 이것은 행동에 대한 그 칭찬만 해줬을 뿐이지만,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과정에 대한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과정. 어떻게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철수를 도와주었고 그에 따라서 철수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에 관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영희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철수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철수가 가방 매는 게 편해졌겠구나 라고 스스로 뿌듯함과 스스로 자부심과, 그러니까 셀프 칭찬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격려를 통해서. 바로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그겁니다. 결과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칭찬이 좋을까요? 격려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이 최고죠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칭찬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칭찬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한층 조금 더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격려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이가 더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제, 저희 막내가 요즘 좀 종이접기에 푹 빠져가지고 네모 아저씨를 보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접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갑자기 방에 막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막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만들더니 뒤에다 뭔가 하나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딱 줘요. 그러면서 엄마 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줬더니 하트 팔찌를 만들어서 제 팔에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아빠한테 가서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아빠 팔찌를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커플 팔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칭찬을 했을 거예요. 와,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멋진 팔찌를 만들었네. 와, 최고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좀 칭찬을 많이 해줬을 텐데 어제는 제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이 어려운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집중도 많이 하고 섬세하게 접었어야 할 텐데 화면만 보고 잘 만들어 주었네? 그랬더니 엄마 아빠에게 멋진 팔찌가 하나씩 생겼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칭찬은 짤막하게 그냥 아이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칭찬에 그치지 않지만,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했던 거는 뭐 잘했어는 당연하지만 좀 뭔가 아쉬워, 부족해, 내 노력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노력은 이만큼 했는데 결과적으로 칭찬을 잘했어 로 끝나니까요. 그런데 어제 제가 아이에게 했던 말은 그 아이의 과정을 하나하나 칭찬을 해준 거예요. 내가 화면만 보고서 이 종이를 접는데 이 하트 팔찌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종이를 보고 집중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을 생각하고 그 과정을 인정해준 엄마에게 조금 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결과만 딱 잘했어 이거보다는 엄마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엄마가 그걸 다 알고 있네? 하면서 아이는 이미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교실에서 또는 집에서, 가정에서 조금 더 좀 다른 형태의 격려를 조금 해주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격려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옵니다. 동기부여가 무엇이죠? 하고자 하는 힘을 심어주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너는 왜 공부하지 않아가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면서 아이가 내가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을 엄마가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니 너무너무 고맙네.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을 즐기면서 해야지. 내가 과정이 어땠을지를 엄마가 알고 있으니 또는 우리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 나는 이 과정을 즐기면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런 아이들에게 격려를 통한 좀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같이 좀 적절하게 좀 섞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또 언어적인 보상인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아이들이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주체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적인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결과에 있어서는 아이가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결과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나 과정이 좋으면 결과 또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좀 알려주시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한 칭찬은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았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격려는 아이에게 긴 여운을 남겨줍니다. 어제 저희 아이 표정이 그랬어요. 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칭찬만 했을 땐 평소 하고 말았을 텐데 제가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는 그것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자기 과정을 생각한 거예요. 맞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하네?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는 조금 더 긴 여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칭찬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결과에 치우친 칭찬보다는 그 아이가 그 결과를 내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에 대한 칭찬들을 좀 해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며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내가 이런 열심히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가 이래도 나는 괜찮아. 왜냐면 나는 열심히 했어. 그걸 엄마가 알아줘. 그걸 우리 선생님이 알아줘가 돼버립니다. 조금 더 격려에 좀 많은 힘을 쏟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는 우리 주임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